박 PD의 피. 한국인의 수면에 대한 만족도, 이런 이채로운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인들이 대체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거든요. 수면의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둘 다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양, 질, 만족도 항목에서 만족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38%, 36%인데 글로벌 평균은 각각 50%, 49%였습니다. 차이가 꽤 있죠. 그리고 일주일에 매일 숙면을 취한다라고 답한 사람은 7%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평균은 13%니까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박 PD는 그 7%에 들어가지 않나요? 잠은 엄청 잘 주무신다면서요. 저는 그런 편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잠을 못 잔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못 잘까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제가 술을 많이 먹으면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술을 많이 먹고 잔 날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다음날 너무 괴롭더라고요. 아하. 제가 술을 많이 먹으면 오바이트를 하는 그런 체질인데, 이제는 잠을 잘 못 자서라도, 저는 금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호. 글로벌 수면 솔루션 기업 레즈메드라는 곳에서 지난 15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78시간, 글로벌 평균은 6.8시간. 큰 차이는 없죠. 이번 조사에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중국 총 17개국에서 총 3만 6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수면의 양은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만족도는 왜 떨어지는 겁니까? 예. 이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밤 12시에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다음날 7시에 깼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7시간을 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뒤척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중간에 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이런 개념적인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6.78시간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자고 일어난 후에 기분 상태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한국인의 56%는 졸린다라고 답을 했고요. 글로벌 응답자는 50%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부정적인 기분이 든다라는 응답도 글로벌은 40%, 한국은 33%로 나타났고요. 짜증난다는 응답이 참 독특했는데 글로벌은 39%, 한국은 25%.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짜증이 난다라는 답변은 글로벌이 더 많았고 그냥 졸린다라는 답변은 한국인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조사를 요일별로 어떻게 분배해서 했는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월요일 날 조사하면 짜증난다는 응답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자, 그럼 숙면을 왜 못하냐? 한국인의 35%가 개인적인 불안을 꼽았고요. 불면증이 32%, 호흡곤란과 비만도 15%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면의 효과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응답자의 64%가 수면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수면 질환 진단 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25%에 그쳤는데요. 글로벌 평균은 50%로 나왔습니다. 우리보다 2배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수면 질환 잘못하면 이게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땐 빨리 체크를 하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일본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일본 지하철역에 잠자는 캡슐 같은 그런 공간들이 많잖아요. 음. 그런 데 중에 하나는
그런 서비스까지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잠을 자면 수면 클리닉에서 받는 식으로 수면 체크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낮에 졸릴 때 거기서 자면서 수면 내 질이 어떻게 되는지, 양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체크까지 받고 그 검사표까지 준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런 서비스 우리나라에도 좀 도입되면 저도 빨리 가서 거기서 자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예,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기업이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돈은 더 많이 들 텐데, 그와 관련된 얘기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을 잘 못 자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 봤더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인데요. 2018년에는 85만 5천 명이었는데 4년 뒤인 22년 109만 8,800명으로 4년 만에 28.5%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진료비도 불어날 수밖에 없겠죠? 1,526억에서 2,851억, 86.8%가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통계에 잡히는 분들은 병원을 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있는데도 이게 심각하지 않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 혹은 나조차도 수면 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럼 수면 만족도 왜 떨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절대적인 수면 시간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면 부족은 짜증, 부정적 기분이 드는 걸 넘어서서 우리 몸을 망칩니다. 하루 3시간에서 5시간만 자는 사람, 그리고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 비교를 해봤는데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전자가 최고 41%가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 부족이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다. 자, 근데요. 보십시오. 하루 3시간에서 5시간만 잔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평일에 특히 야근하고 또 아침 일찍 출퇴근만 하루에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린다. 이런 분들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크리스티안 베네딕트 교수팀이 최근 미국 의학협회 저널 JAMA 네트워크 오픈에서 영국 성인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식습관, 제2형 당뇨병의 연관성을 놀랍게도 12년 6개월간 추적 관찰을 해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당뇨병, 이게 제1형이 있고, 제2형이 있고, 제3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건가요? 아니면 제2 아우도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1형, 2형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2형의 경우에 당뇨병이 인슐린 분비 또는 작용의 문제를 일으켜서 당 처리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고혈당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당뇨병으로 병원을 간다, 약을 매일 먹는다 라는 분은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신경, 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서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에 가까운 분이 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24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이 끈기가 아주 놀라운데요. 짧게는 11.8년, 길게는 13.2년을 추적 조사했더니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들이 7시간에서 8시간인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일관되게 높았고, 더 놀라운 사실, 건강한 식습관, 물론 당뇨병 위험을 낮춰주긴 하지만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한 식습관을 하더라도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여전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당뇨 예방과 치료에 건강한 식습관 물론 중요하지만 이마저도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오호. 수면 시간이 5시간인
중간 정도의 짧은 수면 그룹은 정상군, 그러니까 7, 8시간 자는 그룹보다 당뇨 위험이 16% 높았고요. 3시간에서 4시간을 자는 그런 그룹은 41%까지 위험이 올라갔더라는 겁니다. 당이 많은 음식만 피하면 되는 줄 알았던 당뇨. 하지만 정작 더 큰 원인이 수면 부족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잠을 잘 자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면이 아닌 다른 걸로 이런 결과를 얻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평생 치료 비용 최소 1억 원 이상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게 당뇨 그 자체보다는 합병증일 거예요. 근데 합병증 치료에 드는 비용이 전체 당뇨 치료비의 53%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이 뇌졸중, 심장질환입니다. 두 가지 모두 암을 제외하면 빈도가 높은 사망 원인이죠. 암 얘기가 나왔는데 암도 마찬가지죠. 암이 왜 생기는지 여전히 확실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공감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 약화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때 암세포를 죽여야 할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부실해지는 그런 원리 아닙니까? 아하. 물론 지나치게 단순화한 면이 없진 않지만 잠만 잘 자면 만병을 예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억 단위의 치료비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잘 자는 게 돈 버는 셈이고 이쯤 되면 잠의 경제학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오리털 잠바, 거위털 잠바 보통 세탁소에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벌당 15,000원에서 20,000원가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드라이 클리닝 방식으로 세탁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리와 거위 털에 있던 유분이 사라집니다. 유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보온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의 성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세탁이 필요합니다. 바로 리곽스 다운워시를 사용하는 거죠. 다운워시는 누구나 쉽게 패딩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탁기에 넣고 다운워시 첨가하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거든요. 한 벌당 비용이 2,000원 꼴이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겼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불진몰에서는 다운워시와 다운프루트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세트 판매를 기념해 특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전국에서 처음 수면산업 전문 지원기관인 수면산업진흥센터가 지난 15일 문을 열었습니다. 수면의 날에 딱 맞춰서 문을 열었는데 천안 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부지에 245억을 투입해서 건립이 됐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선 뭐 하는 건가요? 네, 잠 못 이루는 밤 비는 내리고가 아니고 잠 못 이루는 대한민국 국민이 꿀잠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생태계와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한다는 거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운영을 맡아서 수면산업 제품 표준화, 인증, 실증, 수요 맞춤형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또 수면 상태 평가, 빛, 소리와 온도, 습도와 같은 수면 환경에 대한 임상 실증을 비롯해서 안전성 평가 이런 다양한 기업 상담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하는 거의 모든 솔루션, 기계, 데이터, 산학 협동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까지 이제 꿀잠 프로젝트에 돌입을 한 겁니다. 삼성이 하반기에 갤럭시 링을 선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시계에 이어 반지까지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갤럭시 워치도 있는데 굳이 왜 반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드래곤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역시나 잠입니다. 잠. 갤럭시 링이 꿀잠을 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을 가능성이 정말 클 것 같아요. 왜냐?
잠을 자는 중간에 반지를 끼면 심박수, 호흡수, 수면 중에 뒤척임, 수면을 지연하는 그런 요인, 이런 것들을 갤럭시 링에다가 추가로 보여주겠다. 좀 더 새로운 수면 지표란 말이죠. 그리고 중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그널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모든 건 아니지만 웬만한 것은 그냥 스마트워치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워치를 끼고 잠을 자본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 이게 왠지 좀 불편하고 뭔가 크기도 좀 큰 것 같고, 하지만 이런 걸 반지로 하면은 더 편할 겁니다. 게다가 워치는 손을 씻을 때도 물이 들어가고 또 손도 제대로 못 씻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여름에는 땀이 차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불편을 반지는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것 역시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겁니다. 반지든 시계든 개인의 수면 관리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이나 수면 솔루션 기업은 맞춤형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보관이죠. 이 또한 잠의 경제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불면증 치료를 돕는 앱도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디지털 치료 기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솜즈, 또 다른 하나가 웰트아이입니다. 이 중 솜즈는 지난 1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이미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수면 관련 앱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된 앱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개뿐이라는 거예요. 솜즈 처방을 받는 환자는 통상 많게는 9주가 소요되는 수면 습관 교육과 함께 행동 중재, 피드백, 이런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가 있대요. 이걸 어떻게 앱으로 받느냐? 환자가 매일 앱에 수면 일기를 기록하고 주간 단위로 자신에 맞는 수면 시간을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마다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자가 개인의 수면 일기, 이런 정보를 앱에다가 올려주면 의사가 맞춤형으로 수면 시간을 처방을 해준다는 겁니다. 병원에 일일이 오지 않아도 앱에서 실시간 수면 습관을 교육받고 의사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잘못된 수면 행동, 습관, 생각,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음악, 아로마, 마사지, 심지어 음식도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수면 관련 많은 것들이 우리 걸 쓰면 꿀잠을 잘 수가 있다 유혹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마 이 유혹이 더 자주 강렬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잠의 경제학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스마트폰, OTT 사용 이런 거 줄이는 게 꿀잠의 지름길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또한 쉽지 않으니 어쩌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박 PD가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꿀잠을 못 자는 가장 큰 이유가 불안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 불안한데 이 불안부터 정치계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 꿀잠 자기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러면 내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라도 다음 달 투표 잘해야겠네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